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코노믹 경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퇴근길을 좀 더 일찍 앞당겨 줄 수도 있는, 어쩌면 여러분의 삶을 통째로 바꿀 수도 있는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주 4.5일제입니다. 최근 몇 년간 대선 공약이나 총선 정책으로 꾸준히 등장하며 우리 사이에 뜨거운 감자가 된 주 4.5일제. 과연 어떤 제도이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늘 저와 함께 심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주 4.5일제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주 5일 근무가 일반적입니다. 여기서 주 4.5일제 말 그대로 일주일 중 4일 반만 일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논의되곤 합니다. 첫 번째는 근로시간 단축형입니다. 현재 주 40시간에서 법정 근로시간 자체를 주 36시간 등으로 줄이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8시간씩 일하고 금요일에는 4시간만 일하는 형태가 될 수 있겠죠. 이 경우 총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임금 삭감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두 번째는 유연 근무형입니다. 이건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은 그대로 유지하되 근무 시간을 유연하게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1시간씩 더 일해서 9시간씩 근무하고 금요일에는 주 4시간만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총 근로시간은 변함없지만 금요일 오후는 온전히 나만의 시간이 될 수 있겠죠. 이미 국내 일부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이와 유사한 형태의 유연근무를 시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떤 형태든 결국 주 4.5일제 핵심은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여가 시간을 늘리는 것에 있습니다. 그럼 주 4.5일제가 도입된다면 우리 삶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까요? 가장 먼저 워라밸의 극적인 향상을 꼽을 수 있습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금요일 점심 먹고 퇴근하는 삶, 주말이 하루 더 길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죠. 늘어난 여가 시간은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할 겁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 취미 활동, 자기 개발 등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겠죠. 두 번째는 생산성 향상입니다. 근무 시간이 줄어들면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의외로 해외 많은 사례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면 오히려 업무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지고 불필요한 회의나 야근이 줄어들면서 효율적인 업무 방식을 고민하게 됩니다. 푹 쉬고 온 직원의 업무 몰입도는 훨씬 높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세 번째는 건강 증진 및 스트레스 감소입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긴 노동시간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를 이야기하고 스트레스를 높입니다. 주 4.5일제는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여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궁극적으로 의료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저출산 문제 해결 기여입니다.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부모들에게는 짧아진 근무 시간이 엄청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육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면 출산율 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소비 활성화 및 내수 경제 진작입니다. 여가 시간이 늘어나면 사람들은 더 많은 곳으로 여행을 가고 문화생활을 즐기고 취미 활동에 돈을 쓰게 될 겁니다. 이는 외식, 관광, 레저 문화 등 다양한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내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점만 있다면 벌써 시행되었겠죠. 주 4.5일제 도입에는 분명히 우리가 직면해야 할 도전 과제가 단점들도 존재합니다. 가장 큰 걱정은 바로 임금 문제입니다. 근로시간이 단축되는데 임금 삭감 없이 현행 임금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량은 유지해야 하는데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의 경우 인건비 상승은 직접적인 경영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임금 삭감 없이 주 4.5일제를 시행하려면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지원책이 필요할 겁니다. 두 번째는 생산성 저하 및 업무 공백 우려입니다.
모든 직무나 산업에 주 4.5일제가 일률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4시간 가동되어야 하는 생산직이나 서비스직, 또 교대 근무가 필수적인 업종에서는 근무 시간 단축이 곧바로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결국 소비자에게 비용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업종별 직무별 형평성 논란입니다. 사무직이나 연구직 등 특정 직무에는 비교적 쉽게 적용될 수 있지만 병원, 소방서, 운송업 등 상시 운영이 필요한 업종에서는 인력 충원 없이는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업종 종사자들 간의 상대적 박탈감을 이야기할 수 있으며 사회적 갈등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회적 비용 증가입니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 외에도 예를 들어 주 4.5일제 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육 시스템의 변화, 교통량 변화, 사회 서비스의 조정 등 다양한 부분에서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주 4.5일제 도입 시 경제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가장 궁금한 부분 중 하나일 겁니다. 주 4.5일제가 전면적으로 도입된다면 우리 경제는 과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수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가와 소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특히 서비스업 분야의 성장이 과속화될 수 있습니다. 관광, 문화, 레저, 외식, 산업 등이 활기를 띠고 이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은 생산성 유지를 위해 기술 혁신과 자동화에 더 투자하게 될 겁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인공지능, 로봇, 자동화 시스템 도입을 서두르게 되고 이는 장기적으로 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기업의 비용 부담 증가가 가장 큰 문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출 주도형 국가인 한국의 경우 인건비 상승은 곧 상품 가격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임금 보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생산성 저하가 발생한다면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이는 장기적으로 투자 위축과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물가 상승 압력도 고려해야 합니다. 인건비 상승분은 결국 제품 가격에 반영될 수 있으며 이는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가계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 4.5일제 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떤 형태로 도입되느냐, 그리고 정부와 기업, 그리고 근로자들의 협력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근로시간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임금 보전 방안,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적용 등 복합적인 정책과 노력이 뒷받침되어야만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끝으로 주 4.5일제는 단순히 근무 시간을 줄이는 것을 넘어서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와 삶의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대한 흐름입니다. 물론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많지만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는 현명하게 대처하고 준비한다면 우리 모두에게 더 나은 미래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주 4.5일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다음 시간에도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